1. 어떤 나그네. 옛날 어떤 인상이 후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 나그네가 배가 고파 길가에 쓰러져 있는지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업어다 집에 눕혀놓고 약을 썼더니 며칠 만에 일어났다. 여러 날 뒤에 나그네는 떠난다고 하직 인사를 하고 나서 주머니에서 스퍼런 칼 한 자루를 꺼낸다. 그건 뭐 하는 거요? 주인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꼭 죽은 사람이 올시다. 주인장에게 꼭 은혜를 갚아드려야 할 형편이오나 저는 몸에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 저승에나 가서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이 칼로 목을 찔러 죽으려는 겁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내 집에서 죽으면 은혜는 고사하고 적어도 50냥 돈은 있어야 당신을 장사 지낼 게 아니오. 그러자 나그네는 칼을 도로 집어넣으면서 대신 손을 내밀고 듣고 보니 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장의 사정을 보아 자살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장례비 50냥 중에서 20냥은 은혜로 주인장께 부조를 해드리겠으니 남은 30냥은 당장 이리 주슈. 2. 두냥에 잡혔소. 어떤 여편네가 남편으로 하여금 무명 한 비를 팔아오게 하였다. 그런데 그 서방이란 작자가 무명 판 돈을 모두 술 마시고 왔으므로 크게 꾸짖더니 그 후에 또 한 비를 짜서 주며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고 오시오. 날마다 술을 마시기만 하시면 생계는 무엇으로 합니까? 서방은 무명을 가지고 장에 가서 무명을 잘 팔고 술을 외상으로 실컷 마신 다음 돈을 허리에 차고 한 꾀를 내어 그 미천은 얼거매어 뒤로 붙이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설 때는 짐짓 크게 취한 체하고 화기침을 하며 걸어 들어가니 그 아내가 보고 또 바가지를 긁는다. 오늘도 또 취해 들어왔으니 분명히 무명 판 돈으로 마셨을 게 아니오. 이에 서방은 허리에서 무명 판 돈꾸러미를 풀어놓으며 술을 먹긴 누가 술을 먹었단 말이오. 여기 다 있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이렇게 술을 잔뜩 취하도록 마셨소? 술집을 지나려 하니 입에서 군침이 절로 돌아 차마 돈을 쓸 수 없고 그것을 빼어 전당하고 마셨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디 봅시다. 이에 서방이 바지를 벗고 보인즉 과연 있어야 할 그것이 없는지라 크게 놀라. 이게 무슨 짓이오? 대체 얼마에 전당하셨소? 2냥일세. 잣 이 2냥으로 어서 가서 찾아오시오. 마누라는 아까운 줄도 모르고 무명판 돈에서 2냥을 꺼내 놓는다. 서방은 그 2냥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외상값을 갚고 몇 잔을 더 얻어 마신 후에 송진을 그곳에다 바르고 돌아왔더니 찾아왔소? 마누라가 걱정스러운 듯 묻는다. 찾아오기는 찾았으나 술집 여인이 부직갱이로 써서 시커멓게 그슬러 버렸소. 어디 봅시다. 보인즉 과연 시커먼지라 마누라가 치마 폭으로 씻어주면서 원망할 놈의 여편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전당 잡았으면 얌전히 두었다 돌려줄 일이지 이렇게 함부로 굴려. 3. 양반 도둑. 개가 요란스럽게 지저대자 자다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보니 도둑놈이 마루 밑에 나붓이 엎드려 있다. 주인이 길다란 막대기로 마루 밑을 쿡쿡 찌르니까 도둑놈이 고개를 휙 돌리면서 에잇 장난이 과하군 그래. 그러다가 내 눈이나 찌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주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놈 봐라. 내가 지금 도둑하고 농을 하고 있는 줄 아나? 도둑놈이 밖으로 기어나오더니만 주인 앞에 턱 버티고 선다. 이놈아 난 이래봬도 근본이 양반이야. 왜 도둑님이라 하지 못하고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냐? 이놈. 난 아직 내 집에 물건을 훔친 게 없으니 죄가 없다. 내가 보았듯이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 있은 것뿐이란 말이야. 그러니 죄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넌 이놈 상놈이 감히 양반을 욕했으니 당장의 법으로서 죄를 받아야 해. 천하의 고의 한 놈 같으니. 4. 그것만은 안 된다. 어느 시골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인물이 고운지라 동네 어떤 건달놈이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여인이 때마침 학지를 알아 여러 날째 누워있으므로 건달놈이 병 문안을 한 다음 내가 학지를 걸렸을 때에 비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 처방대로 따른다면 당장이라도 나으리다. 그 어떤 방법입니까? 별로 어려운 방법이 아니외다. 조촐하게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새벽 해돋기 전에 젠마루 성황당에 가서 진실이 담긴 글을 읽으며 치성을 드리면 나으리라. 그렇게 해서 효험을 본 사람이 많지요. 하지만 진언을 알아야지요. 그야 내가 따라가서 읽어도 좋지요. 소적께서 병만 낫는다면야 내가 어찌 그만 수고를 아끼리까. 과부는 하도 학질이 지겹고 괴로웠으므로 여러 생각 않고 건달놈에게 진언을 부탁하였다. 이튿날 새벽 건달놈은 밧줄을 준비해 가지고 과부네 집으로 갔다.
그 밧줄은 웬 밧줄이오? 아, 이 밧줄은 진원을 읽을 때 쓸 거요. 두 사람은 제 너머 호젓한 성황당으로 치성을 드리러 갔다. 술과 안주를 베풀고 치성을 드리는 체하다가 진원을 읽을 차례에 가서 과부를 밧줄로 꽁꽁 묶으니 과부가 의아히 생각하며 이게 진원을 읽는 것입니까? 잠깐만 불편하더라도 참고 계시오. 이제 곧 끝날 테니 하고 묻기를 마치자 과부를 쓰러뜨리고 치마를 벗기기 시작하였다. 과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 필사적으로 한 거를 하였다. 그러나 꽁꽁 묶였으니 사내놈이 하는 대로 몸을 맡겨 둘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건달놈은 유유히 일을 치렀다. 그러나 과부는 놀라운 충격으로 학질이 떨어졌으므로 마을에서는 어느덧 건달놈이 학질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날 수밖에.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늙은 생원 하나가 학질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그 건달놈을 불러들여 학질 뗄 방법을 물었다. 건달놈은 또 과부에게 지시했던 방법 그대로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성황당으로 오라고 하였다. 생원이 그 말을 따라 성황당으로 오자 건달놈은 또 생원을 밧줄로 꽁꽁 묶고 바지를 벗기어 망측한 것을 보이므로 생원이 놀라 호령호령하며 야단이었다. 어쨌든 봉변통의 생원도 학질이 떨어졌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생원의 마누라가 또 학질에 걸렸다. 그래 그 아들이 건달놈을 청해 학질을 떼려 하니까 생원이 크게 놀라 손을 흔들며 말하기를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학질을 못 고치더라도 그것만은 시킬 수 없다. 오 아차. 또 빠졌어.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사람만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 들어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했다. 마음씨 좋은 두 노인네는 나그네를 맞아들여 웃방에 재웠다. 나그네가 잠들려 하는데 안방에서 내외가 소곤소곤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여보 할멈 어젯밤에 하다 그만둔 것도 시작해볼까? 자 그럼 시작합시다. 나그네는 아마 노인네들이 옛날 추억담을 시작하려는 모양이로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자 어서 대세요. 아차 또 빠졌어. 잘 맞추세요. 웬일인지 꽤 넓어졌는걸. 임자 손으로 쥐고 집어넣어봐. 하하 또 빠졌어. 또 빠져. 하고 오는지라 나그네는 야릇한 호기심에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두 내외는 나무를 깎아 소반을 만들고 있더라나. 크크.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